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태상호 기자 옆에 나와 계십니다. 태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코너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죠. 네. 그 영화 엔딩 크레딧을 올라가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군사 자문이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태 기자님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이번 시간에 모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모가디슈 영화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거기 나왔던 총기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한 2년 전에 찍었을 텐데 이제 사진은 최근에 올라왔죠. 인스타에 이제 그 배우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출연도 했죠. 예. 네, 출연할 때 그 사진. 출연하셨어요? 그 나와요. 마지막에 네, 나옵니다. 너무 빨리 휙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나 2번이나 봤는데. 이게 원래 그런 게 저도 이제 그 아는 지인분이 이제 엑스트라 분이 계세요. 그런데 유명 영화에 나왔대요. 뭐 참고로 얘기하면 변호인에 나왔대요. 그래서 정말 한 5번 이상 봤어요. 정말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해주는 그 씬에 봤더니 살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늘어더라고요. 마지막 씬에 나온 거 아니에요? 변호사 300명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어디 나오신 거예요? 저도 거의 마지막 씬에 나왔어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그죠. 이게 힌트예요. 예. 저는 마지막에 3명. 예. 네. 세 명이었죠. 아니요, 더 인원은 더 있었는데 그게 네. 3명이 좀 화면에 잡힌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처음부터 그럼 카메오로 나올 게 예상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전혀요. 예,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현지에서 네. 이 한국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PD님이 만약에 출연을 하면은 돈을 더 주겠다. 그래서 바로 오케이, 예, 그럼요. 돈 주는 오가는 데가 현찰 속에 싹 그럼요. 쓰는 돈 동지예요. 주는 데가 네. 그래서 제가 그 모가디슈를 그전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할 때 이 영화는 고증이 그래도 완벽하게 된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그 군사 자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군사 자문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거를 더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다 그냥 퍼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손대기 전에 벌써 이 뭐 조 감독님 그리고 그 제작팀이 많은 조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뭐 디테일. 당시에 군 복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장비를 썼는지 그리고 어떤 부대가 있었는지 요 정도만 했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제가 군사 고증 일을 요새 좀 많이 해요.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것들 보면 살짝 실망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았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영화, 이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안 했나? 뭐 이런. 네. 그 중에서 가장 좀 실망했던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일단은 제가 제일 실망했던 영화는요. 저를 고용하지 않은 그쵸. 영화. 저를 고용하지 않은 모든 영화를 실망했습니다. 그럼. 예, 그랬는데 워낙에 잘해 놓으셔서 뭐 저는 거기에 정말 누구 말만 따라 숟가락만 딱 얹었다고. 영화는 저도 이제 한번 봤는데 헐리우드 영화 같다라는 느낌, 이제 색상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유승환 감독이 칼을 갈았다. 네. 맞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전작이 사실은 조금 고증해서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죠. 좀 많았죠. 그래서 그때 진짜 절치부심하시면서 이번 영화를 확실하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상호 기자를 이제 군사 자문으로 이제 데리고 올 생각을 했었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현장이 모로코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대부분 소말리아나 이런 쪽 아프리카를 하게 되면 모로코에서 많이 찍는데 전랑 2도 모로코에서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소말리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블랙호크 다운. 그렇죠. 그것도 모로코에서 찍었어요, 실은. 맞아요. 그 모로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말리에서 못 찍죠. 모로코가 새로운 소말리아가 된 거예요, 이제. 맞아요. 그리고 뭐 보도에 의하면 뭐 제작진들이 그 영화를 찍을 때 헌팅 장소랄지 섭외 장소로 1순위로 뒀던 것도 역시 모로코였다고 당시부터 얘기를 아무래도 들었어요. 치안이 좀 그래도 그나마 나서 그런가? 일단은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아프리카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는 국가이죠. 그리고 왕정 국가고 굉장히 거기가 왕정이 세기 때문에 치안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 훨씬 잘 돼 있는 데다가 영화나 이런 컨텐츠를 찍을 때는 기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발전차, 조명, 뭐 카메라 팀
이런 기반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하다못해 엑스트라 구할 때도 그렇죠. 네. 워낙에 헐리우드하고 많이 했던 그런 팀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조달이 잘 된다고 그런 거라.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현지 프로덕션이 있고 그리고 우리 프로덕션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둘이 이 일이 시너지가 잘 나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죠. 하긴 모로코가 워낙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막 뭐 아프리카 이런 씬 찍으려고 그러면 거의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게 잘 발달되어 있나 보네요. 그러면 최상우 기자 생각으로는 만약에 모로코 말고 다른 데서 찍었으면 어디 찍을 만한 장소가 있나요? 아니면 모로코가 최적의 장소인가요? 뭐 케냐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아프리카 국가가 몇 국가가 있는데 사실은 거긴 택지가 너무 현지 프로덕션이 좋지가 않아요. 네네. 차라리 세기자 저한테는 차라리 헐리우드에서 찍는 게 나을 뻔했다고 미국에서. 맞아요. 예. 맞긴 한데 문제는 모로코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소말리아의 모가디슈가 이 해안을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블랙호크 다운 보시면 네, 다 바다에서. 보셨잖아요. 네. 헬기 타고 쫙 네. 진입하는 장면. 그런 아프리카 국가가 별로 없어요. 미국도 그쵸. 그게 힘들어요. 하긴 어딜 들어갑니까? 캘리포니아로 들어가면은 뭐 샌페드로 네. 뭐 헌팅턴 비치 이거 보이면서 그죠. 닿길 되게 텐데. 행복할 거 아니에요. 크로마키 그거 다 덮어가지고 CG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렵긴 맞아요. 하겠네요, 진짜. 뭐 이집트를 생각해봐도 그 그림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힘들죠. 없고. 예, 이집트도 사실은 좀 이 현지 기반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영화 촬영 인프라가 별로 좋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이제 모가디슈 이 사태는 이제 사실은 소말리아의 그 근대적인 역사의 비극의 한 장면이죠. 그렇죠. 사실 블랙호크 다운도 그렇고 모가디슈에서 그렇고 사실 뒤에서 총 맞고 쓰러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소말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이게 시작이 이제 저는 사이드 바레인 줄 알았더니 시아드 바레더라고요. 네, 이 대통령이 69년부터 군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좀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이제 오가덴 전쟁이라고 에디오피아랑 전쟁이 붙었다가 깨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혼란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소위 얘기한 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아이디드와 몇 명의 멤버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능했던 게 이제 아이디드. 왜냐하면 이제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유능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반대파에 쓰면서 내전이 벌어지게 됐고요. 90년대쯤 들어가면서 이제 모가디슈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제 반군이 장악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블랙호크 다운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때도 말씀 나온 그런 그 배경인데 조금 이제 모가디슈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태 기자님 입장에서 모가디슈 전체에 나왔던 영화의 그 각 씬들 장면 중에서 예. 개인적으로 좋았던 장면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 편집돼서 안 나온 장면, 오, 재미난 장면이 그 얘기도 많아요. 괜찮습니다. 역시. 네. 재미난 장면이 많은데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렉터스 컷으로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높거든요. 네. 네네. 유승환 감독 특유의 위트가 들어간 그런 장면들이 꽤 그쵸. 있었어요. 네. 그런데 몇 장면 저는 재밌다라고 했는데 그게 편집된 게 있어서 근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그럼요. 좀 아, 네. 그런가요? 어찌됐든 저희가 안사람하고 같이 봤는데 안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유승환 감독의 특유의 위트가 조금은 덜한 게 아쉽다. 그거를 자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찍기는 네. 다 찍었어요. 그런 장면들을 찍긴 다 찍었는데 편집하시는 와중에서 심파나 아니면은 조금 오버되는 것 같다 싶으면 다 잘라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보는 게 둘 중에 어느 하나로 가야지 그냥 대한민국 영화의 기본적인 그런 그 볶음밥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드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인물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서구권 언론에서는 그냥 바레 그다음에 아이디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중간에 서로 이제 뭐 거의 암투를 벌인 여러 인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소말리아가 더 지옥이 돼버렸던 거고 바레 정권이 무너지고 모가디슈가 바로 아수라장이 됐던 게 지금처럼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그냥 단일 세력이 들어와서 장악을 해도 사실 아수라장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아이디드가 이끌었던 반군 조직도 똑같아요. 그냥 여러 파가 그냥 반바레파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냥 내 밥거리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배경이 외국 공사관은 외국 대사관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나중 뒷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보통은 그거 건드리면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막 들어가던데.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딱 진짜. 특히 못 받고. 영화에서 나왔지만 북한 공사관 같은 경우는 직접 쳐들어가서 막
그 공사 때려 눕히고 막 도둑질하고 이래서 당시 기준으로 그 북한 대사관이 대한민국 대사관과 접촉해서 같이 피난을 갈 정도면 정말로 상황이 급박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화에서도 저는 그 문제 사실 이 영화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좀 유명하긴 했었죠. 이제 사실 이탈리아의 도움으로 남북한이 네네. 합동으로 탈출했다라는 장면이 나오기 이제 했는데 그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유승환 감독이 그걸 캐치해낸 거죠. 네, 잡아냈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스토리를 잘 네. 각색을 또 하신 거예요. 사실 그죠. 네. 이게 강신영 대사라는 분이 그죠. 제일 중심적인 인물인데 그분 말고 또 다른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른 인물들이 하는 버전이랑 강신영 대사님의 버전이랑 약간 버전이 달라요. 그렇죠. 역시. 네, 그런데 네. 그걸 또 유승환 감독이 재미나게 또 각색을 그러니까. 잘하신 네.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어쩌니 저쩌니 식민지였던 나라의 어떤 종주국의 영향력에 무시 못하겠다고 느낀 게 사실 이탈리아 식민지였잖아요. 소말리아가. 그런데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런 반군들이 있으면 이탈리아 대사관부터 들어가 때려 부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탈리아 대사관은 그래도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다른 외교관들을 보호할 네.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태리는 그 군이 파견이 돼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요. 예. 네, 공군기가 계속 날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 소말리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정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지부티에 가잖아요. 동양인이 영어를 쓰면은 무시해요. 근데 동양인이 프랑스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우대해요, 좀.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소말리아에서도 이태리어가 훨씬 이 어떻게 보면 신분이 높았지 영어는 그 아래에 깔렸었을 거예요. 역시.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모가디슈에서 대사관들을 다 이제 쳐부수고 부수고, 네. 예,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면은 경비 자원을 받을 수 없던 치안이었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외교적인 문제가 터진다고 했는데 누구랑 터집니까? 공격하는 대상이 반군이에요. 예. 반의 정부가 반군. 아닌데 네. 너네 누구니? 그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 잡았다고 쳐요. 예. 그 공격하는 대상을 잡았어. 너 소속이 어디니? 듣도 보도 못한 소속.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황건적의 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니까 확 온다. 확 네. 온다. 그래서 뭐 일단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이 다른 거고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픈 소스에서 얻은 정보로 영화에도 표현이 돼 있죠. 뭐 전투 경찰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워놓잖아요. 나 훈련 받은 사람이야. 예. 예. 근데 영화에서는 경찰 본부에 가서 돈 주고 달러 주고. 경찰 간부랑 해서 달러 주고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실제는 안 그랬어요. 실제로는 공항에 갔었어요. 공항. 예.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항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을 데려왔어요. 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고 매수한 건 똑같은데 경찰 본부에 간 게 아니라 모가디슈 경찰 본부에 간 게 아니라 공항에 있는 공항 경찰을 머리 잘 썼네요. 근데 공항 경찰은 그럼 공항을 안 지키고 머리를 잘 썼다기보다 탈출한 비행기 표를 얻으려고 공항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단은 모든 게 대사님, 강 대사님의 입으로 전해지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조인성 배우가 했던 역할 있잖아요. 천사관 역할. 예. 그분이 사실은 되게 숨겨진 인물이에요. 아, 그래요? 실제로도. 네. 그래서 사실 대사 되신 분이 공항에 차물고 나가서 그 내전 중인 국가에 자기가 다 알아보고 매수해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분을 그 참사관 그분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국가. 그러니까 이게 황건전의 난이 이제 소말리아에서 일어났고 이제 외국 대사관이 철수하면서 이제 소말리아는 간단하죠. 예, 무정부 상태. 무건적 상태라고 할 뻔했다.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고 이때 되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식량 문제가 제일 먼저 터져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은 식량을 작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되는데 태성이 얘기한 대로 누가 수입하겠어요. 그 있는 식량도 수입하면 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조를 했는데도 중간에서 빼가는 그런 반군 세력도 굉장히 많았다고 블랙호크 하더라고요. 다운에서도 그러니까 예. 그 장면이 첫 장면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이 그냥 헬기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손 못 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식량을 공급해 줬는데 다 탈취당하니까 네네.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 처음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제 갑자기 아버지 부시였나? 아버지 부시가 갑자기 그냥 들어간 거예요. 미군 평화유지군 보낸 거예요. 1992년 12월. 그러니까 별 계획 없이. 제 생각에는 임기가 한 달 남았어요. 하나 남았으니까 잘 되면 내 탓, 예. 못 되면 클린턴 탓.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시 대통령의 성향을 따지면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일 성향은 아닌데 갑자기 몇만 명의 병력을 보내서 그 유명한 사진 있죠. 미 해병대가 상륙했더니 기자들이 사진 찍고 있는. 그렇죠. 먼저 와서. 네. 그럴 때는 잠깐 아이디드도 자숙했어요. 근데 이 아이디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미군이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잘 도망 다녔고.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블랙호크 다운에서 보면은 아이디들을 잡기 위해서 측근을 체포하려고 했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부터 영화가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이디드랑 뭔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디드가 반미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엔 평화 유지군을 계속 공격하고 이제 영화에서 안 나왔지만 진짜 지나가는 미군 헬기를 RPG로 쏴서 맞춰요. 영화에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사망자 발생하고 이러니까 미군도 사실 얘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측근들을 차례로 체포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실패하고 뭐 붙잡아서 야 부하야 했더니 그냥 평화활동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망신당하다가 그 엉뚱한 사람 잡고 영화 첫 장면인가 거의 그 오프닝 끝나고 나서 지나가는 차를 리틀버드가 따라가서 헬기로 해서 본넷을 쏴서 했던 게 아토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는 아니고 협력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놓고 나서 이제 아이디들을 이제 이제 아이디드의 측근들을 한 명씩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올림픽 호텔 근처에 처음엔 델타 포스가 이제 리틀버드 타고 내려가서 체포하고 그 올림픽 호텔 근처에 있는 회합 장소에 그 다음에 네 군데 이제 그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블랙호크를 탄 레인저가 내려가서 방어하고 그렇게 이제 차단한 이후에 모가디슈 공항에 있던 미군 부대 들이 지상군이 험비랑 트럭을 몰고 가서 체포한 용의자들 싣고 돌아가려고 했죠. 이게 30분 딱 끝난다. 그렇죠. 네, 30분. 이론상. 근데 이제 블랙호크가 떴더니 안 보여요. 왜냐면 이제 그 반군들이 타이어를 태우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휴대전화로 막 연락하던데? 휴대전화로도 연락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다가 타이어 태우고 막 하는 데다가 하니까 이제 지금처럼 정교한 지도나 GPS가 없으니까 야 오른쪽 길로 가 했는데 오른쪽 길로 갔더니 이제 막 사방에 총알 떨어지고 막 그 타이어 불타고 있고 앞길 못 보고 있고 전차나 장갑차였으면 뚫고 들어갔죠. 그런데 갖고 갔던 건 이제 험비랑 트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파 못하는 야 딴 길 찾아봐 하니까 딴 길을 알려줬는데 그 길도 막혀 있고 계속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점점 끌리게 되고 헬기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기가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하는데 그 뭐지 타이어를 계속 태우고 있으니까 못 뜨잖아요. 이게 이제 낮게 내려와야죠. 이제 보려면. 그러니까 이제 소말리아 그 아이디드 반군들이 이제 RPG를 엄청 쏴댔죠. 영화에서는 몇 발 안 날아가는 걸로 나왔는데 진짜 수백 발을 쏴대갖고 나중에 아이디드가 다음 해에 암살당해요. 암살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너무 많이 쏴버려갖고 다른 반군이랑 싸울 때 쓸 무기가 부족할 정도. 그렇구나. 진짜 재밌는 건 RPG는 원래 이렇게 대고 쏘는 거예요. 후폭풍이 진짜 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있으면 쏜 사람도 날아가요. 그렇죠. 이 방법을 알려준 게 미국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상 부대는 계속 헤매고 있고 헬기로 내려간 레인저랑 델타 포스는 제대로 임무를 했어요. 그래서 체포를 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주변에서는 소말리아 시민들이 모가디슈 시민들이 이제 한복판에 미군들이 내려왔는데 사실 당시 미군이랑 소말리아 모가디슈 시민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제 그 미군들이 와서 작전한다고 막 아무데나 쏴대고 막 헬기로 저공 비행해서 막 그 지붕 날려버리고 막 이런 바람에 되게 사이가 안 좋은데다가 아이디드가 계속 이제 이제 미국이 우리를 다 죽일 거다라는 식으로 선전해버리는 바람에 그 전투를 벌였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이디드 반군 소속도 있지만 그냥 총 들고 나온 모가디슈 시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총을 다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총을 그냥 모가디슈 영화에서 보니까 그냥 나눠주던데? 나눠주기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모가디슈 시민이었으면 저도 총 한 자루 좀 가지고 있어야죠. 누가 우리 집에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잡고 그 총기가 좀 어떤 기종이었어요? 총기는 다 대부분이 뭐 AK-47이었죠. 왜냐면 친소 정권이었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가 2차 세계대전 때 이태리군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시대 무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런 뭐 내전이 벌어지면 언제나 무기가 딸리잖아요. 그러면은 암상인들, 암상인들이 무기상인, 그 전에 내전 지역에서 내전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무기를 헐값에 사서 새로 내전하는 곳에 조금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다시 헐값에 사서 또 비싸게 팔고. 거의 중고나라네. 그리고 지금 뭐 유엔의 인정은 못 받고 있지만 소말릴랜드라고 그 위에 있는 지역은 사실 영국이 또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제
그 소화기들도 아주 극소수지만 그렇죠.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모가디슈 영화에서 보면은 제가 암거래를 네네. 총기 암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 네.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체포된 아토라는 인물이 예. 사실은 그 무기 암거래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무기 상인들이 뭐 소말리아 나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뭐 세관도 없고 국경 수비대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비행기나 배에다가 무기 때려 싣고 와서 야 한 자루에 100달러 야 없어? 야 50달러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가서 없어 그러면 뭐 네. 닭이랑 바꾸고. 특히 이제 그때 미군이 진짜 필요 봤던 게 이제 RPG-7. 아 이제 사이버. 블랙호크 다운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그 한 대가 먼저 타격을 받았고 이건 진짜 원샷 원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앞에 영화에서 안 나왔던 그게 있고. 관련된 사람들 그 인터뷰를 보니까 첫 이제 작전이 들어가고 나서 30분 만에 들렸던 처음 마디가 블랙호크 다운. 네. 이 얘기를 했다라고. 슈퍼 64가 떨어지기 전에 61인가가 먼저 떨어졌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다행히 이제 옆에 내려가서 사상자랑 긁어왔는데 64가 떨어지고 나서 여기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는 좀 작전 지역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많이 하고 떨어져 인원들이 있구나. 대부분 다 그때쯤이면은 자기들 살기에도 바빴을 테니까. 아, 그래서 포기한다라고 했을 텐데 델타 포스 2명이 내려갔죠. 예. 예, 그 2명이 자기가 내려갔다 했는데 그 지휘관은 야 내려가면 죽어. 우리 지원 못 보낸다. 그런데 내려가서 두 명이서. 마이클 듀란트 중위는 이 2명이 아니었으면 못 살아남았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장면은 영화에서 그대로 복원돼요. 그 뭐지 마이클 듀란트 중위한테 베레타 주고 네 알아서 이제 예, 쏘고 그리고 구원 헬기는 언제 와요? 그때 우리가 구원 부대야.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은 밖에서 헬기 근처에서 싸우는데 이게 헬기가 엄폐물이 좀 있었으면 괜찮은데 헬기가 떨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건물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엄폐물이 없어지니까 이제 사실 델타 포스가 아니라 델타 포스 할아버지가 와도 그 정도 버티면 오래 버틴 거죠. 예. 그렇죠. 무작정 쳐들어왔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판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아, 그렇게 해서 지상 부대는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사상자도 꽤 많잖아요. 엄청 많죠. 왜냐하면은 험비도 그렇지만 특히 트럭이 한번 터지면 예. RPG 같은 거 막 맞으면 사망자가 안에 있던 사람 다 죽거나 다치고 심지어 그 체포해서 호송해 가던 소말리아 사람들도 죽거나 다쳤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고 이제 원래 와 있던 그 사람 포기하고 그냥 철수해 버려요. 철수하는데 그 유명한 모가디슈 마일이란 얘기가 이때 나오죠. 이제 그 몇 명은 뛰어서 이제 철수하면서 총격전을 계속 벌이고 이제 지상부대는 철수하고 남은 레인저랑 델타 포스는 그날 밤을 그냥 모가디슈 시내에서 예. 보내요. 그 구하기 위해서 군이 다국적군이 이제 개입을 했다는데. 네, 그 파키스탄군이랑 그 다음에 어디였지 모로코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군도 말레이시아군이 사망자가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파키스탄이 주력이었고 예. 말레이시아가 이제 보조로 해서 들어갔죠. 굉장히 일을 바득바득하면서 들어갔다고. 왜냐면은 이제 말레이시아군도 7명이나 죽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군도 2명이나 사망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미군 구하다 죽은 거잖아요. 예. 자기네들은 아무 그것도 없는데. 예. 그래서 영화에서는 장갑차밖에 안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 M48 전차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탱크.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미군이 작전을 했을 때 중장비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했어야 되는 그리고 아이디들을 체포한다는 게 뭐냐면 소말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디드가 아무리 개새끼라고 해도 우리나라 그 어쨌든 지도자인데 미군이 갑자기 와서 체포해 간다고 사방에다 총질하고 이러면 저 같아도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 휩쓸려 갖고 이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결국은 이제 날이 밝고 나서 다국적군이 전차와 장갑차를 끌고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네네. 그 이쪽은 저기 모가디슈 공항이 아니라 다국적군이 있던 운동장이 있거든요. 예. 여기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 미군은 18명이 당일날 사망 전사하고요. 이틀날까지 나머지 한 명은 그 이틀인가 사흘 후에 포격으로 하필 또 델타포스가 전사예요. 아, 네, 그래서 18명 이 전사인데 18명의 전사자 숫자나 사상자 숫자는 사실 걸프전 내내 미군 전사자가 300명이 안 넘거든요. 네네. 이걸 감안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델타포스 레인저가 주로 전사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미군이 정말 크게 이제 그 타격을 입은 거고요. 그렇죠. 그 이 나비 효과가 이거죠. 이 이후에 벌어진 게 이제 루안다 학살인데 미군이 전혀 개입 안 해요. 자기 좋은 꼴 못 보니까 특히 그 2명의 델타포스 시신을 훼손해 버려요. 불태우고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렇죠. 이런 바람에 막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고 엄청 쇼크 받았고 우리는 분명히 아프리카에 좋은 일을 하러 간다고 갔는데 왜 저런 꼴을 당해야 될까라는 예. 식의 그리고 클린턴도 바로 철수시키고 이제 아프리카의 일은 나 몰라라 해버리면서 이제 소말리아는 지금껏 이제 겨우 통합 과도 정부가 들어서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부는 다음 세기에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렇죠. 네, 지금 그다음에 30년 됐는데 아이디드는 다음에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천벌을 받은 거죠. 그렇죠. 태상호 기자가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이제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영화 모가디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소말리아에 있는 블랙호크 다운에 나오는 영화 예. 이야기까지 같이 이제 연관해가지고 쭉 했는데 오늘 태 기자님 마지막으로 그 예. 모가디슈를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 그 영화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군사 자문이랄지 저도 사실은 옛날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뭐 전화도 받고 또 실제로도 자문도 해드리고 예. 뭐 이런 정도 했었는데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그런 또 시장도 열리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어떤 그 활동을 하시는데 향후에 어떤 뭐 계획이랄지 또는 그런 그 영화들을 보시면서 뭐 대하는 그 자세랄지 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주시죠. 요새는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고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훌륭한 다른 분들도 많이 이런 콘텐츠 사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는 전 종군 기자, 현 군사 전문 기자지만 제가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군사 자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모가디슈가 사실은 뭐 고중도 뛰어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거보다는 더 감사한 게 지금 이 코로나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300만이 넘게 봐주신 관객분들. 저 앞에 계신 그 김 PD님께서 예, 저도 그 300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렌차 관람하실 때.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한국 영화 더 재미난 영화 많이 나오고 저도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에 모두 힘들지만 이 한국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우리 뭐 코로나도 뭐 진정되면 더 많은 관객들이 다가설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 또 태 기자님께서 일조를 하셔서 더 좋은 그런 영화가 많이 생기기를 그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